쌍꺼풀 재수술을 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수술에서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제 생각에 이제 눈 수술은 평생에 걸쳐서 한 3-4번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라인을 점점 낮추게 되면 그 좁은 공간에 2줄, 3줄 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좋은 수술 방법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무영입니다. 원장님, 이 쌍꺼풀 재수술 상담 받으러도 많이 오시나요? 요즘은 첫 번째 수술 반, 재수술 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쌍꺼풀이 풀리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수술 받는 분, 환자 쪽 팩터 때문에 풀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수술하는 사람의 그 테크니컬 에러 때문에 풀리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수술을 잘하는 분이 수술을 해도 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내 눈 자체가 쌍꺼풀에 대한 저항이 많은 눈이죠. 쌍꺼풀의 저항을 결정하는 부분은 크게 뭐 한 10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피부가 두꺼운 경우, 그 다음에 피부 아래쪽에 있는 눈 감을 때 쓰는 근육이 두꺼운 경우, 눈지방이 많은 경우, 또 뭐 몽고주름이 심한 경우, 그리고 눈 뜨는 근육의 힘이 약한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나 수술을 한번 했는데 풀린 경우, 사실 이것도 쌍꺼풀이 풀리는 이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환자 쪽 팩터가 있고, 또 하나가 수술을 할 때 약하게 잡았을 때 쌍꺼풀이 풀릴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할 때는 어느 쪽인지, 풀린 이유가 뭘까, 이걸 잘 고민을 해서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어디서 수술했는지가 중요한 게, 수술하신 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수술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저도 그랬지만 이제 사실 수술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뭔가 하다가 조금 많은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이 하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해결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100 정도를 해야 되는데 7, 80 정도로 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오히려 근데 처음 수술할 때는 이걸 120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7, 80 정도로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나게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님, 그러면 재수술을 원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수술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재수술을 하는 게 내 눈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해도 별로 필요가 없을지, 또는 했을 때 오히려 손해가 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건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카톡 상담도 많이 하시니까 카톡으로 나 재수술이 필요한데 견적 보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많이 오는데, 그건 저희가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런 눈은 이게 가능하고, 이런 눈은 이게 가능하고, 그런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아예 수술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건 수술하는 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수술을 하지 말라고 설득을 하는 거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바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수술을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눈 재수술은 대면 상담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내일 그 다음에 쌍꺼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재수술을 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일반적인 쌍꺼풀 재수술의 원칙은 실밥을 보통 일주일 정도에 푸니까 실밥을 풀 때 바로 교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교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실밥을 풀면서 바로 재수술을 하는 거죠. 일주일 이내 또는 이제 6개월 이후가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일주일 이내에 하는 거는 아직 사실은 유착이 안 돼 있어요. 안쪽에 뭔가 리모델링이 되고 뭐 유착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생기기 전에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유착이나 리모델링이 다 되고 나서 수술을 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이내 또는 6개월 이후 그렇게 재수술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겨울방학 시작할 때 12월 말쯤에 이제 수술했단 말이에요. 근데 3월 달에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나는 쌍꺼풀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학교를 못 가겠다, 이런 경우는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되는데, 사실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이제 쌍꺼풀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기 교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기 교정은 사실 뭐 좋은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통해서 잘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경우가, 이렇게 쌍꺼풀이 약해진 경우, 곧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이제 약한 거죠. 그러면 라인이 생겼다 사라졌다 뭐 이런 걸 반복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왼쪽 눈처럼 이렇게 라인이 높은 경우죠. 라인이 높게 되면 난 라인이 너무 높아서 소세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소세지 같아 뭐 이러면 그 라인을 교정하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가장 흔한 경우는 라인이 풀려 보이는 경우, 그리고 수술한 라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라인을 바꾸려고, 이런 게 가장 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재수술을 하면 제가 원하는 높이나 라인대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원하신 대로 가능한 경우도 있고 사실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은 대면 상담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쌍꺼풀 라인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낮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무조건 높일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인이 약하다고 해서 또 수술한다고 해서 더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너무 강한데 이걸 또 약하게 만들기도 사실은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쌍꺼풀 재수술은 눈 뜬 모습, 눈 감은 모습, 피부가 어느 정도 남는지, 그리고 실제로 봤을 때 모습, 그 다음에 사진 찍었을 때 모습, 이런 게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대면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보다 코 수술, 뼈 수술, 가슴 수술 이런 성형 수술보다 눈 성형은 특히 재수술을 생각할 때 대면 상담을 꼭 받아보시고 본인과 뭔가 생각이 일치하는 병원에서 수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께도 환자분 한 분이 오셔가지고 라인이 높았어요. 이분은 이제 오늘 그 상담받고 바로 수술하려고 예약금까지 내고 오신 분이었는데, 라인이 높아서 이걸 낮추는 수술을 절개를 하지 않고 비절개로 쌍꺼풀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셨는데, 사실 그게 불가능했거든요. 높은 쌍꺼풀을 낮게 바꿀 때 그분은 절개를 하지 않고는 사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했고, 꼭 그런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많이 심하게 높진 않았기 때문에 환자분과 상담을 해서 다시 수술을 캔슬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환자분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어서 계획을 짰는데 그게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면 상담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두 줄 따기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라인이 높은데 라인을 낮추고 싶은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흉터가 있기 때문에 그 흉터를 없앤 상태에서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높은 라인과 낮은 라인의 갭이 많게 되면 이만큼 피부를 많이 잘라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이 피부에 여유분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자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쌍꺼풀 만들면서 이걸 푸는 방법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두 줄 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두 줄 따기라고 하는 건 이제 지금 설명을 드려보니까 그 눈을 감았을 때 흉터가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에서 이제 흉터가 두 개 남는 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흉터는 하나로 만드는 게 맞고, 근데 지금 내 눈의 조건상 도저히 그 피부를 잘라낼 여유분이 없다, 그때 하는 게 두 줄 따기인데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라인을 점점 낮추게 되면 두 줄, 세 줄 막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 좁은 공간에 흉터가 그렇게 여러 개가 생기게 되면 피부도 스트레스를 받고 좋은 수술 방법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선택을 하는 방법이지, 뭐 무조건 재수술을 할 때 두 줄 따기를 한다, 뭐 이런 거는 좀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워낙 자세한 설명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케이스가 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실제로 보면 이제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재수술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할 때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제 설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눈 재수술을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머리가 아플 정도로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도 빠르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눈을 보고 판단을 해서 가장 적합한 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쌍꺼풀 재수술을 한다는 의미는 첫 번째 수술에서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재수술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쌍꺼풀 라인을 선택을 할 때 너무 이제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러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올해 예를 들어서 세미아웃이 유행을 해서 나는 세미아웃에 대한 큰 고민 없이 세미아웃 선택했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부자연스러워 보여. 그러면 또 재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에 이제 눈 수술은 평생
일생에 걸쳐서 한 3-4번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걸 뭐 10번, 100번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충분히 고민을 해서 선택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 수술에서 재수술을 하기 좋게 수술을 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절개를 할지 비절개를 할지 아직 고민이 되지만 확신이 안 선다. 그러면 이제 사실 비절개가 나은 거죠. 비절개는 내가 수술을 했다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절개를 한번 했는데 또 절개를 한다. 그러면 진짜 재수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수술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목표를 확실히 설정을 해서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인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셔야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